안녕하세요. 네.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열광하는 팬입니다.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냥 고객을 넘어서 고객 만족을 넘어서 열광하는 팬 고객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고객을 열광하는 팬으로 만드는 1%의 비밀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원하는가를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무엇인지를 결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를 더 전달하라. 저는 이 고객을 열광하는 팬으로 만드는 1%의 비밀이 실은 핵심은 세 가지인데 저는 첫 번째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라. 이 얘기에 저는 아주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고객을 팬으로 만들고 그런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어떤 고객을 만들 수 있을지 나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건지 그 다음에 팬으로 만들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뭔가 방법론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하우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특별하게도 첫 번째 열광하는 팬을 만드는 건데 먼저 첫 번째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 건지를 한번 책 속에 있는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스토리가 있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저희가 이제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토론 모임에서 같이 이제 토론을 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리고 막 경광펜도 칠하고 막 이렇게 메모도 하고 접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끼던 책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해서 한 분 CEO분이 이렇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공유해 주기를 원해서 이 책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해줬어요, SNS로. 근데 그분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줬는데 바빠가지고 이제 2주 정도 못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책을 원래 제가 처음에 그 막 떼묻고 그 애정이 담긴 그 책은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책을 누군가 CEO가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자고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이 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던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사업하시는 CEO 분께서 그분이 좀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열광하는 팬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식사하기 전에 한 30-40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은 고객 만족을 넘어서 열광하는 팬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한테 해답을 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개인 기업이 됐든 1인 주식기업이 됐든 아니면 교육 쪽에 어떤 그런 강사를 하든 아니면 1인 기업을 하든 그 다음에 또 음식점을 하든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팬으로 만드냐 어떻게 그건 가능하냐 그것은 탤런트나 아니면 아이돌 가수나 아니면 축구 선수나 잘 나가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이런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한테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네. 이제 여기 책에서는 저자가 켄 블랜차드 그다음에 셀든 보울스라는 두 명이 공유한 책인데요.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면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을 열광적인 뭔가 우리한테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열광하는 팬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책 속에 보면 그 이제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발리 백화점이라는 그런 특별한 그 백화점에서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서점에서 일하는 게 그 백화점 내 서점에서.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어떤 분이 이제 책을 그 서점 내에 있는 서점에 가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 뭐 토니 로빈스 그 신간 서적을 구입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 책 떨어져서 좀 아쉽다 이러면 그런데 혹시 고객님께서 여기 백화점에 어느 정도 머무실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는 백화점에 머물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인근에 있는 서점에서 그 신간 서적을 봤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뒤에 오시면 제가 그 책을 구입해 놓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요. 그 이제 화장실에 관련된 사례가 나와요. 이 백화점, 발리 백화점의 사례 중에서. 근데 여기 이제 오는 분들이 화장실에 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장실을 꾸며놨냐면, 물론 이제 이렇게 백화점이니까 잘 할 수 있지만, 고객들이 거기에 와서 얼마만큼 그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있는 오너나 아니면 대표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들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이 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티끌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드럽게 조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세면대 이런 것도 좀 특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고객들을 하여금 편안히 모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화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이렇게 임팩트 있게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책 속에 보면 셀리 할인점이라는 그런 또 책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내가 백화점을 운영하든 할인점을 운영하든 아니면 내가 개인 기업을 운영하든 1인 주식가를 표방하든 그다음에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든 대부분 상대방 쪽에 고객에다 타겟팅을 하는데 우선 당장은 처음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어떤 그런 감동적인 사례를 책 속에 있는 사례를 지금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인점에서 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렇게 써있대요. 입구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할인점. 이것은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그런 또 편말이 있는 거예요. 주차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 세릴리 할인점에 쇼핑을 하실 때는 주차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점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신발을 닦아드린다. 지금같이 예를 들면 아까 발리백화점의 어떤 서점의 어떤 그런 서비스 어떤 사례나 그다음 화장실 같은 어떤 그런 꾸미는 거랄지 아니면 셀 할인점에서 우리는 할인점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할인점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주차는 저희한테 맡겨라. 그러면 거기에 주차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랄지. 그 다음에 무료로 신발을 닦아드리겠다. 이런 것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열광하는 펜을 만드는 핵심 비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지금 강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코칭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상담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입점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음식점을, 나는 회사를, 나는 내 개인 어떤 그런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알면 나를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 건지를 그 부분을 먼저 선명하게 알면 그것을 그리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책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임팩트 있게 와닿은 것 같아요. 아니 고객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펜을 만들고 열광하는 펜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출 줄 알았는데 선행 조건이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비전을 명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저는 진짜 너무 감동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 그렇게 움직이면서 병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근데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거 그러면 좀 뭔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척수장 아니다.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정해야 그것을 뭔가 고객의 어떤 그런 원하는 것과 같이 매칭도 시키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뭔가를 그것을 일치도 시키고 그러면서 더 빛나는 어떤 그런 고객을 만족시키는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조금 공유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어떤 그런 노하우에 관련된 건데 그런 내용이 이제 책 속에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자신의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선행된 다음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뭔가 모든 것을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겠죠. 서비스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셀리에서는 예를 들면 뭔가 서비스를 잘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일부는 또 이것도 빌려주지도 않고 예를 들면 세탁기도 빌려주지 않고 예를 들면 생선도 팔지 않고 아니면 사진도 현상도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먼저 내가 원하는 비전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고객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면 그것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얘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그 부분이 해답이 여기 나오거든요. 뭐냐면 당신은 음악의 선율뿐만 아니라 그 음악가의 가사도 들어야 한다. 음악의 선율뿐만 아니라 그 음악의 가사도 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극히 일부분만 표현하거나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고객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를 더 전달하라. 하나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택시 운전사 사례가 나오거든요. 데니스라는 택시 운전사 사례가 나오는데 어떤 사례냐면 저도 이 택시 운전사의 사례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 105페이지 나오는데요. 어떤 사례냐면 딱 택시를 탔는데 그렇게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락앤롤에서 클래식까지 모든 종류의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고객님이 원하시는 장르가 뭐냐면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그것을 틀어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손님 앞에는 여러 가지 잡지와 오늘자 신문도 있다. 그러면서 또 음료수를 원한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주스하고 콜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모두 무료이다. 그리고 혹시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도 보온병에 준비해두고 있다. 이런 택시 혹시 타보셨나요? 이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하는 계기가 있었대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렸는데 뭔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저자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웨인 다이어 그분이 쓴 당신이 믿음을 가질 때만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불평을 멈추세요. 당신의 경쟁자와는 뭔가 달라야 해요. 오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십시오. 오리는 꽥꽥꽥 불평만 늘어놓지만 독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높이 날아오르죠.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뒤부터 완전히 이 운전사가 택시 운전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을 옮길까? 어떻게 하면 차별할까? 하나를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서비스를 할까? 그런 특별함을 더해줄까? 저 고민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운전사로 발돋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분은 어디 뭐 이렇게 그냥 무료의 시간으로 아니면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열면 예약으로 움직인다. 하루 종일 예약으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책 속에서 하나를 전달하라 해서 하는 이야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고객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뭔가 약속을 했으면 제대로 전달을 하고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처음에 한꺼번에 무리하게 약속을 하지 마라. 하나씩 해서 계속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 속에서 뭐냐면 1%라는 그런 마법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를 더 전달하는 게 한꺼번에 뭔가를 많은 것을 전달하라 이런 얘기 아니고 1%씩 일주일에 1%씩만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객들에게는 감동으로 다가갈 거다. 이번 주에 1%, 그다음에 다음 주에 1%.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 1%라는 마법의 숫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 부분만 공유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고객님은 이 저자는 그런 얘기예요. 1%는 마법의 숫자다.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곧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놓은 노인들이 너무 많아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법칙의 핵심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1%씩 계산하라. 그리고 1% 계산하고 또 1% 계산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1%씩만 계산하고 변화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커다란 성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열광하는 펜 이렇게 책을 공유해드렸는데 이 책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를 더 전달하라. 1%씩 조금씩 준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의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면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열광하는 펜을 만들어라.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열광하는 펜 제가 공유해드렸는데 혹시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